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 전문 강사 이병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알고 보면 쓸데있는 신박한 여가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여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시면서 많은 교육과 강연을 들으셨겠지만 여가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아마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간단히 여가가 무엇인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여가의 종류에 대해서 딱 두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가 꼴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텐데요. 저는 여러분들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오늘 질문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혼잣말로라도 질문에 좀 호응해 주시면서 같이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아주 어릴 때 학교도 가기 전에 동네에서 어떤 놀이를 하고 지내셨습니까? 잠깐 생각해 보시죠. 저는 친구들하고 딱지치기도 했고요. 술래잡기도 하고 축구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남녀를 나눌 필요는 없지만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무줄 뛰기를 제일 많이 하셨을 거고요. 보시는 그림처럼 공기 모양이 아주 예쁜 것은 아니었겠지만 돌멩이를 가지고 공기놀이도 많이 하셨을 겁니다.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슬치기, 자치기, 딱지치기, 사방치기 많이 하셨을 거예요. 자,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요즘에 시간 날 때 뭘 하고 지내십니까?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결혼을 했고요. 장인어른께서 계십니다. 저희 장인어른의 취미는 보시는 바와 같이 낚시입니다. 낚시를 한번 가시면 그냥 한 마리, 두 마리 잡아오시는 게 아니라 배를 타고 나가셔서 아주 고기를 많이 잡아오십니다. 한 달은 갑자기 전화가 오셔서 애들 보고 싶다, 데리고 오너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말도 아닌데 깜짝 놀라서 무슨 일 있나 하는 마음으로 찾아뵀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갈치, 길다란 갈치를 200마리나 잡아 놓으신 겁니다. 장인어른께서 저한테 뭐라고 하셨겠습니까? 먹자고요? 아닙니다. 먹으려고 하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손질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같이 손질하자가 아니라 저한테 다듬어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갈치 200마리 장만해 보셨나요? 저는 정말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 일을 겪으면서 내가 좋아서 하는 취미지만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족이지만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요즘 시간 날 때 하는 취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고요. 다음으로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제가 처음에 뭘 하고 노셨습니까? 두 번째는 요즘에 시간 날 때 뭘 하십니까? 여쭤봤고요. 앞으로 기회가 되면, 시간이 되면 어떤 걸 해보고 싶으십니까? 자, 지금 시원한 바다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답하실 때에 한 가지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여행을 가고 싶은데 돈이 없다. 혹은 내가 제주도 둘레길을 걸어보고 싶은데 다리가 아파서 못 간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지금 못한다, 또 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것에 상관없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여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여가에 대해서 잘 모르셔도 본인의 여가 활동을 즐기는 것은 아무 지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있다면 나이가 들수록 더 다양하고 풍족한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여가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레저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사실 스포츠 활동에 국한되어서 쓰는 말입니다. 그리고 스콜레라든지 오티엄이라는 어원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통적인 특징이 매우 정적인, 굉장히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개념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성을 좀 가미해서 요즘의 여가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처음에 어릴 때 뭐하고 노셨습니까? 라고 여쭤봤던 것은 그냥 노는 것을 여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제일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노는 것만이 여가가 아니고요. 여가의 범위는 굉장히 넓게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원래 서양에서 말하는 여가, 스콜레라는 개념은 굉장히 큰 의미의 단어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노는 것도 여가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하는 것도 여가가 될 수 있고 교육, 공부하는 것도 여가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세상의 모든 영역이 모든 일이 다 여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증문즉설로 유명한 법륜스님께서는 특별히 본인의 여가를 소개할 때 춤추고 술 먹고 노래하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어떤 여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바쁜 중에도 모든 활동을 놀이화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놀이화를 시킬 수가 있을까요? 자, 여러분 혹시 초밥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초밥을 좋아합니다. 지금 5, 6사람이 있는데요. 가운데에 서 있는 할아버지가 아마도 일본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도 초밥을 제일 잘 만든다고 해도 손색이 없는 오노지로라는 초밥 장인이십니다. 이분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초밥을 만들어 오셨습니다. 초밥을 한 70년 정도 만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계속 일을 하는 이유가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작년에 만들었던 초밥보다 지금 만드는 초밥이 더 맛있는 것을 목표로 만든다고 합니다. 이분처럼 일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겠지만 정말 자신의 일을 사랑해서 열심히 하는 분이라면 일을 여가처럼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학창시절대로 기억하는데요. 모든 부모님들께서 학생들한테 사준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장승수 변호사님이 쓰신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라는 책입니다. 이분은 20살 때 바로 대학을 입학한 것이 아니라 힘들게 공사장에서 일도 하시고요. 공사장에서 일하지 않는 때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6년 만에 서울대학교를 갔습니다. 서울대학교를 그것도 법학과를 수석으로 입학해서 아주 화제가 됐었던 분입니다. 이분이 제목을 이렇게 쓰신 것은 공부가 정말 가장 쉬웠다는 말인지 아니면 조금의 과장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분처럼 정말 열심히 공부하셨다면 공부하는 중에 또 기쁨이나 깨달음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공부가 아마 여가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가에 대해서 좀 오해하시는 부분들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가를 시간적인 개념으로만 생각하시는 겁니다. 자, 여가를 시간적인 개념으로만 생각한다면 여가를 제일 잘 즐길 수 있는 분은 아마도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경제활동에서 은퇴하셨거나 아니면 지금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백수가 제일 잘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시간적인 개념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부족함이 많습니다. 아주 바쁜 시간 중에서도 굉장히 여가 생활을 잘 하시는 분이 있고요. 그리고 시간은 많은데 여가 활동을 다양하게 하지 못하고 TV만 보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바쁘다고 하면서 사실은 하루에 좀 짜투리 시간이 있지 않으십니까? 유튜브를 보신다면 내가 하루에 몇 분이나 유튜브를 보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요즘 유튜브 보는 것이 취미인데 시간이 없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하루에 유튜브 보는 시간이 1시간이 넘을 때가 많더라고요. 자, 시간적인 개념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고요. 여가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 두 번째가 바로 특정한 활동으로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여행도 있고요. TV 시청도 있고 골프도 있고 등산도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활동은 내가 좋아하는 여가라고는 할 수 있지만 그 특정한 활동으로 제한해버리면 여가의 범위는 너무 좁아져 버립니다. 하나하나 내가 할 수 있는 여가 활동은 수천 가지 혹은 수만 가지 활동 중에 하나일 뿐 그것을 여가라고 말하기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가에 대한 세 번째 오해입니다. 자, 제가 또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생각하시기에 돈이 많은 사람과 또 돈이 적은 사람 중에 여가를 잘 즐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돈이 많으면 여가를 잘 즐기고 돈이 없으면 여가를 못 즐길까요? 자, 또 질문입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나라 사람 한 사람이 1년 동안에 즐기는 여가 활동의 개수는 몇 가지 정도 될까요? 자, 여기 통계가 있습니다. 보시면요. 돈이 많을수록 그러니까 내가 버는 수입이 아니라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더 다양하게 21가지 정도를 1년에 즐긴다. 그렇지만 가구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라도 17개 정도는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1년 동안에 즐기는 여가 활동의 개수는 1년 동안에 한 번이라도 하면 그 여가는 내가 즐기는 것입니다. TV 보는 것은 매일 하실 수도 있고요. 여행 가는 것은 1년에 한두 번이지만 내가 한 번 이상이면 즐기는 여가 활동에 포함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1년 동안에 대한민국 국민 평균 즐기는 여가 활동의 개수가 19개나 된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많지 않으세요? 자, 그래서 여가에 대해서 좀 정의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가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세 가지를 같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시간적인 차원입니다. 내가 과거에 좋아했었는데 지금은 잘 못하고 있다. 혹은 내가 지금은 잘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 한번 해보고 싶다.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지금 내 생활에 활력을 주고 만족을 주는 활동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활동적 차원입니다. 내가 낮잠을 좋아하고 커피숍에 앉아서 그냥 쉬는 거 좋아하고 그 다음에 멍 때리는 거 좋아하지만 계속 그렇게 너무 정적으로 있으면 심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활동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상태적인 차원입니다. 어떻습니까? 어떤 활동을 하더라도 그것이 내가 좋아서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억지로 하게 되면 여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긴 한데 그것이 정말 좋아서 기쁜 마음으로 하시는 분과 할 게 등산밖에 없어서 억지로 매일 하시는 분이 느끼는 만족도는 다를 것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동남아 여행을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행을 가긴 했는데 물이 입에 안 맞아서 배탈이 났고요. 음식 때문에 싸움이 나고 가족들하고 티격태격 싸우게 되시고 여행 다녀와서 일주일 동안 몸져 누우시면 우리가 좋아하는 해외여행을 갔다 왔더라도 그 안에는 여가가 없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여가는 어떤 활동을 몰입해 가는 중에 갑자기 생기는 깨달음의 기쁨.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어떤 활동에 몰입해 가는 중에 갑자기 생기는 깨달음의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분은 저술가나 강연 활동으로 유명한 김정훈 교수님입니다. 대학 교수님이셨는데 나이가 50이 넘으셔서 고민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나이가 50이 넘었으니까 정말 내 인생을 살고 싶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며 내가 정말 싫어하는 것은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대학 교수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하기 싫고 억지로 하는 것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과감하게 사표를 쓰셨습니다. 물론 하기 싫은 일을 다 그만둘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선택한 길은 무엇이냐면 일본의 정통 일본화를 배우러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림 공부를 하는 중에 일본 사람이 잘 그린 그림의 한 장면을 따라서 그려보고 싶었는데 2달 가까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 장면이 연출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혼자 고민하고 있을 때 지나가던 지도 교수님께서 그건 말이야 돌가루 물감을 여기에다가 살짝 발라봐 이렇게 도와줬을 때 김정훈 교수님께서 원하는 효과가 딱 나타났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2달 동안에 고생했던 기억도 나고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울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재밌게 들었는데 거창하게 그림 그리는 거 생각하지 않더라도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맥주, 소주 편한 친구들과 정말 기분 좋게 마실 때 어떻습니까? 내가 100잔은 태어나서 1000잔은 넘게 먹어본 술이지만 그 술 한 잔이 정말 맛있게 느껴질 때, 새롭게 느껴질 때 그 소주 한 잔, 그 맥주 한 잔에도 여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개념적으로 여가를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가 여가를 정말 쉽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4글자로 표현하면 본, 자, 질, 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한 글자씩 좀 운을 띄워 주시겠습니까? 시작합니다. 본, 본은 뭐냐면 본인이 자발적으로 즐기는 모는 뭘까요? 모임도 괜찮고요. 모습도 괜찮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자발적으로 즐기는 모든 활동, 본자질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많이 하는 여가 활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또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제일 많이 하는 여가 활동이 쭉 나와 있습니다. 1등이 TV 시청이고요. 또 산책, 쇼핑, 친구 만나기, 동호회 활동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7등이 검은색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7등을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힌트를 드리자면 7등 활동은 두 글자입니다. 자, 뭐라고요? 독서 아닙니다. 등산도 아니고요. 게임도 아닙니다. 산책도 아니고 여행도 아니고 골프도 아니고 낮잠도 아닙니다. 과연 뭘까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시면요. 음주입니다. 술 한잔 하는 것이거든요. 좀 재밌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 여가 활동의 순위를 보시면 다 일상적이고 소소한 것들입니까? 아니면 좀 거창한 것들이 있습니까? 보시는 대로 다 일상적이고 소소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 여가는 내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활동이 아니라 내가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모든 활동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내가 가장 많이 하는 활동이 아니라 내가 가장 큰 만족감을 누리는 순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등이 TV 시청입니다. 방금 보셨던 것처럼 7등이 음주입니다. 결론적으로 내가 많이 하는 활동과 내가 만족스러운 활동이 거의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TV 시청은 요즘 말로 가성비가 좋은 활동입니다. TV 수신료 2,500원 정도만 내면 되고요. 전기세만 내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돈이 없다고 여가 생활에 만족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생활에서 내 나름대로 만족한 활동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가에도 트렌드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 가지 트렌드를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이 시간에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여가라고 하는데요. 자, 쉽게 생각해서 요즘에 스마트폰을 많이 쓰십니다.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당연히 핸드폰이기 때문에 자, 전화 사용하시고요. 문자 사용하십니다. 그 다음에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도 사용하십니다. 이 세 가지 정도를 기본적으로 사용하신다 보면 이 이외에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활동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기억나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사진 찍는 분들도 있고요. 이것으로 영화를 보거나 TV를 보는 분도 계십니다. 라디오 들으시는 분도 있고 유튜브 보시는 분도 있고요. 이걸로 독서하시는 분도 있고 쇼핑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또 요즘에 SNS라고 하죠. 인스타그램이나 밴드, 페이스북 같은 거 하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이걸로 모바일 뱅킹을 하시거나 주식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만 해도 10가지가 넘습니다. 제가 1년 동안 대한민국 평균 즐기는 여가 활동의 개수가 19개 정도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면 그 정도 안 될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요즘에는 스마트폰만 잘 활용을 해도 내가 즐기는 여가 활동이 10가지 이상 생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번에는 여가 활동의 종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가를 여러 기준으로 나눠볼 수 있지만 지금 정말 간단하게 딱 2가지로 말씀드릴 겁니다. 첫 번째로 가벼운 여가, 그리고 진지한 여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습니다. 초등학생이 입학을 해서 학교에 갔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구구단을 외워야 되고 영어를 외워야 되고 한글을 배웁니다. 그것은 진지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친구들과 노는 것은 뭘 배워야 할 수 있나요? 아니면 그냥 할 수 있는 것인가요? 뭘 배우지 않아도 그냥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배우지 않아도 바로 할 수 있는 것이 가벼운 여가. 내가 조금 진지하게 배우고 좀 알아가야 되는 것이 진지한 여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산책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특별히 배울 필요 없이 몸만 건강하시면 걸으시면 됩니다. 쇼핑하는 것도 그냥 쇼핑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맛집을 찾아다니는 것도 잘 드시면 됩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과 같이 자, 고스톱, 화투를 치는 것은 가벼운 여가입니까? 진지한 여가입니까? 화투를 못 치시는 분이 생각할 때는 배워야 된다, 진지한 여가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화투를 잘 치시는 분은 나는 가벼운 여가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활동이 반드시 가볍다, 진지하다고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시원한 맥주 한 잔이 있습니다. 술 한 잔 하는 것, 음주는 가벼운 여가입니까? 진지한 여가입니까? 보통 가벼운 여가로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이 음주를 조금 진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힌트를 드리면 요즘에는 술을 집에서 만들어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담금주를 만들어 드시기도 하시고 막걸리를 만들어 드시기도 하시고 요즘에는 맥주를 발효시켜 먹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냥 진지한 태도로 술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양하게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진지한 여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가 장애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여가 활동을 하고 싶은데 어떤 부분들이 장애물이 되어서 내 여가 활동을 제한하는 것일까요? 제가 먼저 정보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시골 지역에는 읍사무소가 되겠지만 웬만한 도시에는 동사무소 주민센터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민센터에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하는데 보통 한번 접수를 하면 3개월 단위로 운영이 됩니다. 3개월 동안 이 주민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보통 회비가 얼마 정도 드는지 아십니까? 단돈 3만 원이면 가능합니다. 한 달에 10,000원만 투자하시면 내가 기타를 배우든 일본어를 배우든 요가를 배우든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학원처럼 매일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것이지만 일주일에 4번 가고 한 달에 10,000원 정도면 아주 저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주로 이제 일을 하지 않는 시간이 있는 전업주부님들이 많이 이용하십니다. 자, 그리고 노인복지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생각하시기 이전에요. 자, 부산이나 서울이나 지하철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보통 무료로 표를 이용할 수 있는 나이가 몇 살부터인가요? 맞습니다. 65세부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65세를 노인이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노인복지관은 몇 살부터 이용할 수 있을까요? 65세일까요? 아닙니다. 조금씩 차이가 날 수는 있지만 대략적으로 60세부터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너무 젊어서 나는 노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갓 60이 되시면 가지 않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용하고자 한다면 노인복지관이나 종합복지관 등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우리 지역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혹시 50플러스 센터를 들어보셨나요? 서울에는 50플러스 센터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경기도나 부산 등 대도시권으로 확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마다 조금 편차는 있지만 50플러스 센터에 가시면 많은 활동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구직 교육이나 구직 알선을 해드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회공헌 활동, 협동조합 설립, 그리고 동년배 분들과 만나서 동아리 모임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혹시 나도 배우다라는 프로그램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전국구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제가 부산에서 지하철을 탔을 때 우연히 발견한 프로그램입니다. 영화배우 할 때 그 영화배우가 아니라 내가 뭘 배운다 할 때 그 배우다입니다. 나도 배우다 프로그램은 주민센터 프로그램의 좀 고급 버전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 가시면 실크 스크린, 캘리그라피, 보타니컬, 퀼트, 자수 이런 것들을 한 달 과정으로 내가 돈을 들여서 배우면 10만 원, 20만 원 굉장히 돈을 많이 들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배우시게 되면 한 달에 6만 원, 석 달에 6만 원입니다. 석 달에 6만 원, 한 달에 2만 원이라는 저렴한 금액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한 사이트를 홍보하는 것은 아니고요. 도움 되실 만한 정보를 알려드린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네이버에 가시면 네이버 우리 동네라는 그 사이트를 이렇게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 우리 동네를 설정해 놓으시면 각 지역별로 전시회라든지 공연이라든지 강연, 강좌, 여행 정보, 그리고 계절 정보, 맛집 정보까지 다양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보통 여가 장애물을 생각할 때에 나는 돈이 없어서 뭘 못해. 나는 건강이 안 좋아서 뭘 못해 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정보 어떻습니까? 사실 내 주변에 알아보면 괜찮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여가 활동을 잘 할 수 있는 정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파트너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탁구를 치고 또 배드민턴을 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사람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건강입니다. 제가 굉장히 재밌게 읽은 책 중에서 사람이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어떤 걸 사람들이 후회하냐면 결혼 안 하신 분들은 결혼할 걸, 그 다음에 결혼했지만 애를 놓지 않은 분들은 애를 놓을 걸, 그 다음에 일만 너무 열심히 하셨던 분들은 일 좀 덜 열심히 할 걸, 너무 참으셨던 분들은 하고 싶은 말 좀 더 할 걸, 이런 것들을 후회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인상 깊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맛있는 것을 먹고 싶은데 이빨이 좋지 않아서 맛있는 것을 못 먹을 때 그게 너무 후회스럽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건강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여가활동 1등이 TV 시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하고 싶어하는 여가활동 1위는 무엇일까요? 바로 여행이거든요. 여행인데 여행을 지금 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어보니까 제일 많은 이유, 1등 이유는 돈이 없어서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젊은 사람들은 시간이 없어서 못 간다고 한 반면에 60세 이상 고령자분들은 건강이 안 좋아서 못 간다고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여행도 젊을 때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자, 여가장애물은 꼭 돈, 건강뿐만이 아니라 파트너가 될 수도 있고 정보가 될 수도 있고 시간이 될 수도 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가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가골은 본인이 자발적으로 즐기는 모든 활동, 그러니까 여가를 자주 하다가 만들어진 틀, 내 나름대로 굳어진 여가골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 생애 주기나 환경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지스 할머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할머니, 미국 할머니신데요. 75세가 될 때까지 취미가 뭐였냐면 바느질 자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령이 되셔서 바느질이 관절염 때문에 힘들어져서 76세가 되어서 새로운 취미를 가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림을 그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과연 몇 년 동안이나 그림을 그리셨을까요? 76세부터 시작하셨는데 5년, 10년 그리신 게 아니고요. 무려 25년 넘게 그리셨습니다. 101살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그냥 무심코 시작한 취미 활동이 내 2의 인생이 될 수 있고 내 2의 취미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가골은 한번 정해지면 바꾸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가는 본자질모입니다. 본자질모는 본인이 자발적으로 즐기는 모든 활동입니다. 여가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가벼운 여가가 있고 진지한 여가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여가 장애물은 돈, 시간, 정보, 여가 파트너, 건강 다양하게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가골 말씀드렸습니다. 여가골은 내 형편과 생애 주기에 따라 또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김예애 할머니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파트 가셔서 발로 밟으면 물이 나오고 발을 떼면 물이 멈추는 싱크대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싱크대는 대기업에서 발명한 것이 아니라 이 할머니께서 75세 때에 발명을 했다고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발명하느라 돈을 많이 들여서 소위 말해서 본전을 찾느라 사업을 하셨는데
사업을 하시고 난 다음에는 바빠서 경로당에 잘 못 나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씩 경로당에 나가시면 친구분들이 매일마다 경로당에서 많이 하는 게 있습니다. 고스톱 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친구분들에게 김치라도 우리가 좀 해먹자라고 말씀드리면 친구들은 이 나이에 우리가 뭘 하겠노?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맨날 화투만 치셨대요. 그런데 이 김예 할머니께서 친구들이 화투 치는 걸 보면서 느꼈다고 합니다. 힘이 없다고 하면서 화투 칠 때는 팔에 힘이 쫙 잘 들어가더래요. 그리고 점수 계산하는 거 보니까 머리도 잘 돌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내가 화투 칠 수 있는 힘이 있고 또 머리만 있어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바쁘다고 핑계 대지 마시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으셔서 그냥 쉽게 해보시면 내가 무심코 시작한 취미가 모지살머니처럼 제2의 인생, 제2의 취미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지식적으로 오늘 내용을 받아들이시는 것이 아니라 내 여가 설계를 한번 해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에 국민연금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